흙집에 이 흙집에 이제 우리가 인체에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걸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제 연구한 거는 농촌 주택 연구하면서 한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처음에 집 지었을 때 그때 사진 이건 2009년인가 여기 연구비를 하도 농촌주택 연구비를 조금 줘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이제 그러니까 연구 결과의 집은 아니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농촌 주택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조사를 하니까 이 농촌 집이 전통 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 옛날에는 거의 다 뭐 90%가 농촌이었잖아요. 우리가 말이 이제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농촌 주택 이렇게 했는데 실제 농촌 주택이 이렇게 1900대가 82년이죠. 그때 벌써 이제 접근을 하니까 농촌에 있는 집들이 전부 전통주택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지붕이 막 한창 바뀌고 있었죠. 지붕이 1978년부터 이제 도시까지 새마을 사업을 하게 된 게 1978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이제 쓰레기차에 새벽종이 울리고 오게 나온 게 1978년이에요. 그러니까 1978년 전까지는 제가 사는 곳이 낭성면인데요. 그 낭성면 소재지 근처에 항공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기아집 한 채도 안 보이고요. 전부 초가집이에요. 그때는 면사무소가 어디 그 인근에 고택을 빌려가지고 면사무소를 쓰고 있었대요. 저도 이제 사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78년이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쭉 이래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제가 그 낭성면에 이렇게 면 소재지 부근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초가집이 이렇게 많았구나. 대부분이 초가집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가 그 새마을 사업할 때부터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좀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왔으면 우리가 지금 이 소위 전통주택 그게 흙집이잖아요. 다 흙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전부 조사를 했는데요. 흙하고 나무밖에 없는데 나무가 비율로 따지면 흙이 80%예요. 그러니까 이게 흙집이잖아요, 그죠? 지금 뭐 흙집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옛날식 집 지어 살면 그 흙집이에요. 그게 또 전통주택이고 또 농촌에 지어가지고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데 알맞도록 마루도 만들고 뭐 대청도 있고 뭐 이러면 이게 농촌주택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새마을주택이다 뭐 뭔가 표준주택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지붕에다 슬레이트 씌우고 함석 씌우고 그냥 그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주민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국가 시책에 잘 따라가는 사람, 싫다는 사람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멘트 몰타를 이제 새마을 사업하면서 시멘트 나오고 이러니까 그걸로 배 위에도 바르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집 자체가 그냥 흐트러져 본 거예요. 흐름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 농촌 집은 모델이 우리 전통집이었어요. 집인데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가구 조립이라고 그러죠. 나무 뭐 이렇게 석가래 올려가는 거 다 하고 벽을 흙 안 하고 상공 블록으로 벽 쌓고 그 다음에 천장에도 흙 안 올리고 이렇게 합판 같은 거 붙여가지고 위에다 그냥 시멘트 기어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름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겨울에는 춥고 거기다가 그때만 해도 뭐 이제 부엌이 막 그게 이런 부엌이 싱크대 이런 게
보급이 거의 안 되고 뭐 한강변에다가 겨우 막 5층짜리 아파트 짓고 이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엌도 굴 때는 구들로 해가지고 가마솥 걸고 이렇게 참 농촌주택 모델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 하니까 처음에 이제 그거 지어갖고 살던 사람들이 야 이거 못 살겠다 이러니까 처음 시범적으로 마을 행대만 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15년 전에는 확인을 했었어요. 경남 고성이 고향인데 거기에 바닷가에 한 마을이 그 집이 쫙 모여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원 IC 근처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강의를 가끔 할 적마다 내가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집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 그렇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그렇게 맥이 이제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들어갈 때도 제가 면접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가집을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초가집을 자꾸 없애는데 제가 보니까 초가집이 가장 환경제요 생태적인 집인데 이걸 왜 없애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농촌에 농업 건축 분야에서 농촌 주택 연구도 거의 안 할 때예요. 제가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이 몇 편 나왔나 보니까 3편 딱 있더라고요. 그 농가주택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안 할 때인 거죠. 그러니까 면접하는 교수님들이 웃더라고요. 그 엉뚱한 놈 하나 왔다는 거죠. 공부하러.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사실 그런 식으로 시각으로 보면 저는 평생 엉뚱하게 아마 살았을 거예요. 계속 새로운 분야만 해왔지 남 하던 분야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연구 자체를. 그래서 이 집을 하게 된 이걸 하게 되면서 이제 온돌도 구들도 놓을 줄 알게 되고 그때는 처음 다니면서 조사하면 이 온돌 전문 기술자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집도 짓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한 해 줄어드는 거예요. 94년도 되니까 또 많이 없어요. 그때 이제 슬라브 집이 나와가지고 슬라브 집이 농촌에 보급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2000년 그냥 넘어와 버리니까 그냥 우리 전통집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 주택이 거의 뭐 이 할머니들 사는 그런 집. 그리고 뭐 어떻게 얼기설기 막 하다 보니까 철판 갖다 붙이고 뭐 하다 이래 보니까 집 모양도 모양 꼴이 아니고 이제 이런 집이 되니까 사실은 그냥 초가집이나 우리 전통집이 이게 몹쓸 집이 돼버린 거야. 못 사는 집이. 실제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00년 이렇게 이제 넘었으면서 건강주택 뭐 이런 건 이제 흙집이 좋다. 이게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제 다시 전통주택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너무 단절시켜버리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지금도 제일 문제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돈 되는 집이 아니거든요. 돈 되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안 해요. 그리고 김준봉 교수 같은 사람도 좀 엉뚱한 면에서 그럼 한국에서 교수 못 하잖아요. 북경 가가지고 북경공업대학 교수로 이렇게 그쪽에서는 얼마든지 환영이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건축가에서 받아주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건축가 가면요 되게 깊이 하는 교수예요. 뭐 표면적으로 저를 만나면 그렇지 않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연구비를 신청하면 건축 분야에 신청하면 다 잘라버립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가니까 젊은 교수들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심사위원들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항상 원로가 있죠. 저도 우리 분야 가면은 이 원로로 심사위원까지가 심사위원장이죠. 그러면 젊은 교수가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서 심사위원장 벽을 못 넘어요. 그렇게 최종 심사 올라갔다고 어떤 그 젊은 교수는 의욕적으로 저한테 전화까지 해요. 제가 좀 가가지고 교수님 연구를 꼭 줄 수 있도록 저도 이게 신청한 걸 보니까 꼭 해야 되겠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을 이렇게 해주죠.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는 전화도 안 오고요. 떨어지고 나서 어떤 친구는 죄송합니다. 제가 넘을 벽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 해주다가 요새 이제 제가 연구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경력자, 연구 경력이 25년 된 사람 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그냥 서로 서문을 쓰면서 뭘 연구할 건가, 왜 필요한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안 쓰고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하소연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이 말을 썼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연구비를 농식품부로도 받은 98년이 마지막이다. 그러고 나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도 없는데 뭔가 내가 정년하기 전에 정리할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문을 그랬었어요. 그냥 서로 서문을. 그랬더니만 평가가 막 극찬을 내가 보냈더라고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방대한 연구를 다 하시지는 말고요. 그냥 이 중에서 연구비가 작으니까 조금만 하래요. 조금만. 네, 조금만 해도 자기들이 다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평생 연구비를 신청해가지고 거의 떨어져 본 적도 없이 됐는데요. 그렇게 심사평을 칭찬한 연구는 또 처음이에요. 그걸.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서면 평가를 너무 잘 받아가지고 패널 평가라고 그러죠. 심사위원이 참여한 평가를 안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안 받는 바람에 그게 된 거예요. 아마 그게 건축 분야를 신청했으니까 또 갔으면은 안 될 확률이 커지겠죠. 지금은 연구비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요. 교수가 많잖아요. 제가 34살에 교수 됐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빨리 됐다고 막 그럴 때요. 지금은 이제 너무 교수가 이 박사학위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경력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거의 40 다 돼가지고 그 되는 분위기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그냥 조교도 한 7년 하고 13년 하고 교수가 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학위도 빨리 받고 학위도 33살에 받고 34살에 뭐 교수 되고 이러니까 연구비 신청 안 할 때 학교에 연구가 할당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전문대학에 가면요, 국립전문대학 하도 연구를 안 하니까 그냥 선생만 하는 거죠. 교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국립대학마다 연구비를 꽤 큰 연구비를 할당을 해요. 어느 대학에 한 건, 뭐 어느 대학에 한 건. 그래 가면요, 저도 있는 데가 교수가 50명이 있었거든요. 이 연구를 누가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교수회의를 해요. 하는데 진짜 거짓말같이요. 그때 전문대학은 학장이라고 그랬어요. 학장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제가 눈 마주쳐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할 때 학장하고 눈이 맞으면 연구를 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할 시절이니까 연구비를 신청하면 떼깍떼깍 붙는 거죠. 내용만 좋으면은 붙는 그런 연구를 하다가 이제 전두환이 들어가지고 대학이 엄청 늘고 교수가 엄청 늘었잖아요. 어느 해인가 적게 떨어졌을 때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아니, 공황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연구비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이게 떨어지나. 그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저는 우리 분야로 제가 이제 학문 분야는 농공학이에요. 농공학으로 신청했는데 받은 접수한 사람이 보니까 집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분야로 탁 꽂혀갖고 탁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분야 누가 심사를 했길래 내가 떨어뜨려 가지고 추적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연구재단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교수님 연구비 특성상 보니까 그 분야에 있을 게 아니고 건축 분야로 가야 되고 건축 분야로 고쳐갖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황 상태에서 회복은 되더라고요. 이게 다른 남 분야로 갔구나.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농촌주택 연구는 못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로 분양은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농촌 개발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데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농촌 계획을 공부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계획하면은 인문사회학 하는 사람이 공부할 때예요. 계획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농공학이니까 농학이기도 하고 공학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인문사회학, 농업경제학 가서 연구할 거를 제가 연구를 하니까 내가 연구를 왜 그걸 하냐고 막 이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거 한 바람에 그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 농촌개발 쪽에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가 너무 많이 새버렸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흙집이 그런 집이다, 별난 집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 민속촌 가면 계속 보이는 그 집이 흙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막 여러분들 지금 나가면은 전원주택이니 뭐 그 영업하는 집 지은 거 있잖아요. 그걸 흙집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가서 보면 또 다 가짜야. 진짜 흙으로 된 집은 없고요. 흙 발라놨어. 그때는. 또 벽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지붕 딱 보면요. 방수를 했어요. 흙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붕이에요. 지붕이 흙으로 되어 있고 지붕이 숨을 쉬어야 돼. 그런데 하다 보면은 지붕하면 비셀까 봐가지고 걱정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붕을 숨을 쉬도록 해요. 지붕이 그냥 흙이야. 사실은 습기 배출이 제일 많이 되고 환경에 제일 좌우하는 게 지붕이에요. 벽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붕이 그러니까 85%예요. 그 온도를 보존하고 이 난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지붕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한옥 짓다가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 올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옥 지붕은 지붕을 하기 나름인데요. 아무리 지붕을 싸게 해도 총공사비의 40%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옥 멋진 집 있죠, 그죠? 이게 팔짝 지붕으로 탁 날아갈 듯이 잘 뽑은 거. 지붕만 공사비의 75%에서 80%. 네. 이렇게 지붕 공사만 들어갑니다. 그건 제가 뭐 집을 지어봤으니까 우리 집 저거를 제가 목수 불러다가 제가 감독하면서 지은 집이에요. 이렇게 업자한테 준 게 아니고 그렇게 제가 집을 7채를 지어봐가지고 제가 저 집 지을 때는요 한옥 전문가, 농촌주택 전문가가 아니고요 흙집 전문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신문 검색해 보면 조선일보도 났습니다. 조선일보도 나오고 뭐 SBS 빼고 방송에 다 나왔어요. 전부 다. 뭐 다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까지나 농촌주택 연구하는 사람이지 한옥주택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농촌주택은 그냥 집으로 꼭 하면은 아주 소박한 선비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속촌 보러 가실 때 소박한 선비집을 모델을 보면 저게 농촌주택의 모델이다. 저기 그 전남에 가면은 울림산방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는 그게 이제 농촌주택 그 모형이에요. 그 여러분들 흙집을 이제 그런 상태로 아셔야 되고요. 그럼 왜 집이 중요하냐면 집은 이게 사람 사는 삶의 터전이에요. 이게 안 찍히죠? 그래서 집은 생기를 축적하는 곳이거든요. 생기를 집에 들어가지고 에너지를 소모하면 안 되는 거죠. 비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사는 여러분도 대부분 거기 사시겠지만 이 아파트는 생기가 축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와도 내 몸이 일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서 독소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건강하려면 몸이 일을 해야 되죠. 그래 여러분들이 일어나도 개운치 않은 거죠. 몸은 나는 잤는데 몸은
좀 나를 정하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이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몸 입장에서 보면은 직장 나가면 제대로 내가 살 때 나왔네. 몸이 거기서 생기를 축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오면은 짜증이 이게 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주거하는 곳은 항상 건강한 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실제 그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거는 그럼 뭐냐면 환경 적응을 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넘어가는 게 아니고 불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뭐 이걸로는 안 나오네. 화면은 안 나오고 그죠? 화면이 못 봤네. 뒤에는 나와.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주거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바뀌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 사는 것도 환경이 바뀐 거거든요. 그럼 불가피하게 그런 도시에 맞는 주택에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유럽에 가면 그렇거든요. 유럽에 가면 도시에 가면 집들이 다 돌집이에요. 우리는 이제 돌 대신에 쓰는 콘크리트 집이죠. 근데 유럽이 다 돌집이냐 하면 이태리 빼고 나면 나머지 지역에 있는 집들은 다 그렇게 외곽으로 전원으로 나가면 다 흙하고 나무로 지은 집이에요. 그런 지붕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볏집은 아니더라도 초가로 올린 집이 부잣집이에요. 비싼 집이고 띠집 이런 건 갈대 있고 그게 비싼 집이에요. 그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어떤 가이드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게 더 비싸대요. 2배나 비싸대요. 이래요. 그럼 제가 가이드 만날 적마다 가르쳐 주죠. 왜 비싼 집인가. 근데 유럽 사람들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나갈수록 부자잖아요.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근데 이태리는 돌집이 맞아요. 우리하고 반대잖아요. 여름이 건조해요. 여름이 덥고 건조하고 겨울이 춥고 습해요. 그래서 돌로 지어 놓으면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습기가 없으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태리도 에어컨 잘 없습니다. 도시는 에어컨을 이제 관광객을 위해 가지고 있는데 농촌에 가면은 에어컨 없어요. 집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건조하기 때문에. 또 집 안에서 안 움직이면 시원해요. 그래서 그 이태리 가면은 농촌도 다 돌집이에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습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 습기를 확 머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실내에다가 불을 떼면은 온돌 안에도 불 떼면 어떻게 돼요? 습기가 적당한 습기는 밖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자꾸 마르잖아요. 그죠? 습하면 사람한테 안 좋은데 불을 떼면 자꾸 말려주잖아. 그 겨울에 가습기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태리를 3번째 가가지고 알았어요. 3번째 딱 가니까 역시 농촌으로 가야 돼요. 2번은 그냥 도시에 막 관광 다녔고요. 3번째는 농촌 개발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연수를 갔거든요. 그 농촌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태리 농촌이 전부 돌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맞는 거예요. 그런 기후 상태는.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기후 상태는 흙하고 나무가 최고인 거예요. 그 터키 가도 흙하고 나무로 되어 있어요. 독일도 그래요. 스페인도 그래요. 그 스페인은 지역마다 좀 달라요. 스페인은 이태리 쪽에 있는 이태리 쪽 기후가 비슷한 곳은 돌집이고요. 아닌 곳은 전부 다 흙하고 나무로 그렇게 지어가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집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집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도시는 왜 돌집이냐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도시가 미국 모델이에요. 미국 모델. 우리나라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걸 다 부셔가 없앴잖아요. 없애고 미국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방후에 생각했느냐 하면 제일 문명국이 어디예요? 그때 미국이죠. 미국. 우방국이고. 그러고 공짜로 공부 다 시켜주고 대학 교수들 다 불러다가요. 다 미국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가지고 학위 줘가지고 보냈거든요. 미국 모델로 개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세로 가면 로마 시대의 제일 선진국이 어디예요? 로마죠. 그죠? 이태리죠. 그러니까 맨 선진국 아니에요. 그죠? 문명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를 만들 때 어딜 거 보고 만들겠어요? 로마 보고 만들어요. 그래서 돌집으로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살기 힘드니까 외곽으로 흙하고 나무로 지어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걔네들은 집정이 보면 특이해요. 우리는 안에 콘크리트를 해놔놓고 겉에 흙 바르잖아요. 걔네들은 안에 흙으로 다 해놔놓고 겉에다가 드라이비트니 뭐지 하는 이런 시멘트 소재가 공극이 생기도록 공기가 유동되도록 해가지고 그게 공기 연행 콘크리트라고 있어요. 제가 콘크리트도 연구해가지고 알거든요. 공기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요 다리 만들 때도 A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공기 들어간 콘크리트를 위에다가 쫙 까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에 안 얼어터져요. 왜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할 때 안에 공극이 있으니까 팽창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그래서 이런 도로 같은 거나 옥상 같은 거 최종 마감할 때 그걸 A 콘크리트라고 공기가 들어가는 콘크리트를 해요. 그 여러분들 부실공사가 뭐냐면요. 그게 비싸거든요. 그럼 옥상 칠 때 그냥 콘크리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쉽게 망가지고 그 슬라브 집이 지붕이 새는 거예요. 그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흙, 돌, 나무, 동물 이 돌나무 이런 걸로 집을 지은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문화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요. 문명 때문에 시멘트와 철근으로 바뀐 거예요. 문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 걸. 그게 우리가 그게 이야기할 때 문명은 도약할 수 있어도 문화가 못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가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을 나누는 거는 이거는 문화죠. 문화. 여러분들이 대충 마루가 크고 하는 거는 농사 짓는 집은 대충 마루가 커야 되죠. 그 안에서 농사 갈무리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쓸데없이 집에 와서 잠만 자고 홀랑 나가고 하는데 거실 커봐봤자 별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거실을 크게 하다가 지금은 작은 집 가면 거실이 줄었죠.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는 책에 이래 돼 있더라고요. 좋은 집이 뭐냐 하면 역사로 검증된 집.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얼마나 오래 썼냐. 오랫동안 써오고 있는 집이 그 고장에 딱 맞는 집인 거죠. 그 나라에. 그 다음에 자연을 닮은 집. 이게 뭐냐면 얼마나 자연하고 어울리느냐. 집 모양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산시하고 우리 들판하고 안 맞으면 잘 지은 집도 좋은 집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로 검증된 집. 이러면 우리 전통집이요. 이게 이제 우리 한옥이에요. 그죠? 이게 최소 1500년 이어왔어요. 이건 뭐냐, 5세기 고분벽화,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우리나라는 이제 원래 땅에 묻히면 모든 재료가 다 썩는 그 땅의 특성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유물이 남아있기는 힘들어요. 이제 기압장 같은 거 남아있죠. 겨우 남아있는 게 주춧돌. 이런 거하고 이제 남아있는데. 그림에 있는 게 5세기 고분벽화에 이 초가집, 귀하집이 다 있고요.
부들빵 다 그려놓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모양하고 우리가 1970년대 우리 한옥 지금 민속촌에 있는 한옥하고 다르냐?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집이 안 변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에 맞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 집을 우리가 뭔가 개량해갖고 쓰는 게 사실은 정답인 거죠. 그게 이제 꼭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이 왜 그럼 건강하냐 하는 걸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경적으로 어떠냐 해가지고 그 찾아본 게 이제 그 우리 현대과학으로 이제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 된 게 그 이 연구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이런 흙벽하고 이거 안 나오는지 제가 자꾸 누르고 있네. 그래서 흙이 얼마나 유용한가 하고 그 다음에 난방 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흙집 이렇게 하면은 흙집에 제가 이제 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혹시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정기용 건축가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신문에 이렇게 꽤 나왔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 그분도 건축을 전공한 게 아니고요. 그 대학에는 응용미술이에요. 네, 응용미술을 했다가 프랑스에 이제 그 사람도 66학번이라고 68학번인가 뭐 얼마 이리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막 유신반대 뭐 이런 거 한참 데모할 때 아니에요. 그래 이제 한국에 있으면 이 잡혀갈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프랑스로 유학으로 도망을 간 거죠.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흙건축을 공부한 거예요. 흙건축.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사살하면 사살하는 식으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만나가지고 조언도 많이 듣고 뭐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리고 이분도 이제 그 프랑스에서 건축사를 따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정은 됐지만 일반 건축가들이 일반 건축하는 교수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사 협회가 2개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런 단체 많습니다. 건축도 좀 예술에 속하는 예술하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잃으면 저항하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술인 총연합이 있고요. 민족 예술인 총연합이 있어요. 여러분 대강 아시겠죠, 그죠? 민예총 이러고 예총 이렇게 해요. 그럼 건축사에도 건축사 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사 협회는 민족 건축사 협회인지 민족 건축사 협회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데 건축사 협회도 또 작은 건축사 협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군인회도 제한군인회 말고 하나 생겼죠, 그죠? 예, 군인회도 이제 없다가 군인회도 제한군인회 말고 제가 앞에 붙은 건 뭔지 모르겠는데 군인회 하나 또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자기들 돈으로 회비로 이런 강좌를 마련해 가지고 초대해 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그분들이 좀 알 때까지는 저도 강의를 몇 번 나가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옥을 지어봤으니까. 그분들이 딱 주문을 그렇게 해요. 교수님 한옥 지은 얘기해 주세요. 네, 다른 거는 자료 보면 다 우리가 아니까 한옥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어떻게 단순하게 지을 수 있나.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한옥을 절에 있는 막 대웅전 이런 거 있죠. 그런 한옥으로 생각해요. 그럼 그거 우리 못 지어요. 그거 비싸가지고. 못 짓고 그거 지어봤자 추워서 못 살아요. 춥기도 하고 그런 집을 하면 집에 눌려가지고요. 실제로 기 측면을 봤을 때도 못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정겨운 건축가도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건축을 연구하는
보배가 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에 한기주 교수라고 있는데 이제 그분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렇게 한기주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자료 이런 것도 좀 흙집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는 옹돌이 뭐냐, 구들이 뭐냐 이게 사실은 주안침해 하는데 왜 이렇게 생태집 이런 집을 같이 강의를 하느냐 하면요. 구들하고 콘크리트하고는 안 맞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들을 예를 들면은 구들 잘라가지고요. 콘크리트로 탁 마감해가지고 그냥 그 애한테는 미안해도 아토피 걸린 애를 그 방에 재우면서 불 한번 떼어보세요. 애 죽어요. 시멘트를 섞어갖고 발라놔도 죽어요. 뭐 악화가 되고요. 뭐 가려가지고 뭐 난리예요. 그런데 흙으로만 딱 해가지고 떼면요. 잠도 잘 자고 그냥 거기서 공기 좋은 데니까 시내 같은 데는 안 되겠죠. 그죠? 공기 좋은 데 그래가지고 3개월 이상 살면은 아토피는 질병이 아니니까 그냥 없어지죠. 실제로 아토피는 약이 없잖아요. 약이 없고요. 안 가려운 약 주는 거야. 병원 가면은 가렵지 않은 거. 안 가려우면 안 아픈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가 나는 거지. 그럼 부모가 가만 안 있잖아. 음식도 좋은 거 먹여야 된다. 뭐 식용유 같은 거 먹이면 안 되고 뭐 인스턴트 먹이면 안 되고 뭐 조미료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먹이고 좋은 물 갖다 먹이고 집에 뭐 나무라도 붙이면 좋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약 줘갖고 낫는 게 아닌데 그 약을 먹어. 그 약은 계속 그 약으로 낫는 줄 아는 거죠. 네, 그런데 약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한 그걸로 집에서 노력한 그걸로 뭐 지장수에 모욕을 시킨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사실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정기용 건축가도 정기용 선생도 황혜주 교수를 열심히 이제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건축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한계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건축이나 우리나라 특히 건축 이러면 건축하고요, 건축사하고 우리나라도 좀 마피아 집단이 두 개가 있거든요. 검사만 저쪽은 원래 그러니까 빼고 그 말고도 두 개가 있어요. 약사회하고 건축사회.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건축 토목을 지고 흔드는 게 건축사예요. 건축학계는 돈도 엄청 많아요. 건축학계 해상하려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건축 학회는 학회잖아요. 그죠? 학회. 회장은 교수가 한다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야. 교수가 무슨 10억을 내겠어요. 그리고 10억 있어도 왜 내고 그거 회장을 해요. 네, 그냥 그러니까 안 하고 이게 매개 좋아하는 건축학을 또 많이 그런 분들이 회장 선거도 치열합니다. 근데 교수들은 부회장 선거에 치열해요. 왜 교수들은 부회장 하려고 그래요. 제가 회원이니까 저한테 막 전화도 오고 다른 때는 농촌주택 한다고 별로 안 좋아하면서 선거철 되면은 좋아해. 한 표라고. 뭐 그렇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그래서 약사에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건축 토목이 시작을 할 때 이 토건은 건축이 시작했어요. 건축이.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 예술로 못 가고 맨날 건축이 토목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에 사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설계도 하루면 설계도 나오잖아. 3개월 걸린대요. 설계도 여러분들이 단독주택 설계가 최소한 3개월은 걸려야 제대로 된 집을
그 사람한테 맞는 집을 설계할 수 있대요. 어떤 집이든지. 근데 그게 자기들 말로는 3초 만에 하나씩 나온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요. 건축사 도장이 지금은 안 그렇는데요. 3초에 하나씩 찍어야 이게 시군에 들어가는 준공검사 그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설계 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전국 건축사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면 3초에 하나씩 찍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설계도 들어가는 그런 건축사가 다 안 찍는다는 얘기죠. 그죠? 밑에 직원이 찍는 거지. 네, 직원이 찍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는 거지. 건축사가 안 찍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사를 국가에서 1년에 300명 나오는 거를 1,500명을 배출해야 된다고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거죠. 우리나라 의료도 약사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아무리 용변 중 재주를 펴고 날 때도 약사에 못 넘어갑니다. 보사부를 약사회가 쥐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사실 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이 흙집이 비싼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건축사들이 흙집을 짓자, 전통집을 짓는 집을 짓자 결심만 하면요. 비싸지 않고 건강하고 좋은 집들을 쫙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이런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더 건강한 아파트에 살 수가 있는 거죠. 프랑스에 가면은 아파트를 흙집으로 지어요. 7층, 8층까지 짓는데 기둥 같은 지주만 콘크리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하고 이제 뭐 바닥 슬라브를 치다가 바닥도 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옥을 쭉 살펴봐도 한옥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부들 난방을 잘 보존하고 부들 난방에 딱 맞도록 집의 구조를 그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들하고 한옥은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들을 이 한옥이나 뭐 이렇게 문화재 수리를 할 때요. 전에는 그 시멘트를 인정을 했어요. 시멘트 보수하고 이럴 때 뭐 일부분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문화재에서 공식으로 시멘트 재료를 못 쓰게 돼 있어요. 이제 아예 이제 막아놨는데.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난방도 부들 난방이 돼 있던 거를 전통 온도로 돼 있던 거를 온수 온도로 이제는 못 바꿉니다. 집을 개수하거나 새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불땡 부들 난방으로 해야 돼. 해야만이 문화재 보수비를 줘요. 문화재청에서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는 온도를 뜨더라 그러면 전에는 괜찮다 그러고 했잖아요. 그렇게는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가 이제 뜯어갖고 새로 하려면은 돈 준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온수 온도를 하면은 바닥은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에 구들장 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온수 파이프 밑에는 습하죠. 습하고 거기는 열기도 없죠. 그러면 어디가 습해질까요? 한옥에서. 한옥집에서 어디가 습해지겠어요? 여기가 습해져요. 하방. 그죠? 구들장 밑에 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이게 습한 거예요. 그 자꾸 터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는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전통 고리는 거의 다름없다 해가지고 고래도 다 있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궁이와 물뚝은 없고 고래에다가 전기 히터를 넣어놨거든요. 이제 소위 전기 구들인 거죠. 그랬는데도 안 돼요. 그걸 꼭 하려면은 전기 히터를 요 벽 가까이다가 다 붙여갖고 깔기 전에는 저 습기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이제 그러면은 이 하방이 썩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기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둥이 습하면
문제는 흰개미가 살아요. 흰개미는 기둥 껍데기는 가만 놔두고 기둥 속에다가 싹 파먹고 그 집을 지어 살아요. 그러면 이제 기둥이 힘을 못 받는 거죠. 우리가 특히 이제 절 쪽에 문화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게 이제 원인이 이제 그렇게 진단이 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효과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집은 그래도 마루 밑에 마루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하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전기 온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습하진 않아요. 습기가 올라왔다가 이게 이제 그 전기 히터 들어가 가지고 난방이 되면 어쨌든 습기를 좀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고 여기는 뭔가 하면은 여기는 실내 실내 화장실이에요. 그래 밑에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그렇게 습하고 잘 안 쓰는 방, 잘 안 쓰고 불을 안 넣으면 하방이 이제 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은 건강도 문제가 있지만 집 자체에도 이런 흙이나 나무로 집을 지으면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집하고 온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우리나라 한옥이요 지진에 엄청나게 안전한 집이에요. 집 자체가 왜 그러냐면요 가구 조립으로 다 맞춰가지고 안 빠져요. 우리나라 한옥은 그러거든요. 지연 목수만 해체할 수 있다. 예, 지연 목수만. 근데 지연 목수 줄 거 없잖아요. 그러니 문화재 수리할 때 엄청 애먹어요. 그 원형이 손상이 안 된 건 원형을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 어디 세기를 빼내야 이놈의 보가 빠질는지. 그러고 그 세기도 실제로는 마음대로 해소를 못 시켜요. 근데 잘못 빼면 어떻게 돼요? 잘못 빼면 세기 망가지잖아. 그냥 강제로 빼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해체는 거의 겨울에 해야 돼요. 바짝 말라있을 때. 한 2월, 3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말랐을 때 그때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있는 철에는 못 뽑아내요. 일본 그 왕실이 백제 사람들이 지은 집이니까 그 집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것도 그냥 우리나라 목수 돈 주고 부르지. 저들끼리 해보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뭐 어디 서구 쪽인가 어디 본체는 아니고 그거 할 때 잘라. 그러면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폐철하기 위해서 잘랐다고 일본 애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일본에 그것도 농촌 주택 하시는 분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걸 한국에 목수 부르지. 목수 부르면 어떻게 했었든지 자원 빼내게 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역사 기록에도 그래요. 지금이 안정된 시기예요. 그래서 백두산 천지도 여기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은 저하고 다 비슷하게 배웠겠네. 백두산 천지가 백두산이 사화산이 그죠? 지금은 지리책에 활화산, 흉화산 쉬고 있는 화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백두산이 활동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남쪽으로는 영향이 작긴 작아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보면 제일 큰 영향 미치는 데가 만주벌판. 거긴 그 용암이 다시 그냥 쫙 그냥 벌판 쪽으로 뭐 간다는 거예요. 한옥은 지진 실험하면요 5.6대야 집이 좀 원형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해요. 7.8대야 집을 이제 못 쓰겠네 이거는. 7.8로 흔들어 놓고 나면은 다음에 못 쓴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흔들어 놓고 지진 끝나고 나면은 의사 뭐 좀 빠진 데 밀어넣고 뭐 백 보수하고 이러면 쓴다는 얘기죠. 그런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집을 지었다고 할 때 볼 때는 지진 활동이 꽤 많은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더 나아가면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요 집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디 있는 집 같습니까? 하야마을인데 안동 하야마을인데 아니 뭐 지붕 잘 보십시오. 지붕이 뭔가 초간대 집인 것 같아요. 갈대죠, 그죠? 갈대죠. 이거는 저기 백두산 위에 수전촌이라고 우리가 민족이 백두산 위쪽에 통나무 베어내고 지은 마을에 있는 집인데 제가 그 연변에 1년 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집이에요. 이 집이. 근데 이 집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기둥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둥집 같지만 여러분 집 구조인데 저 안에 아름드리 통나무가 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 집은요 진짜 여름에 들어가면 에어컨 틀어놓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이제 통나무로 안에 하고 겉에다 안팎으로 흙을 다 발른 거예요. 그래서 벽 두께가요 80cm 됩니다. 벽 두께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었냐 그러니까 그때 거기 나무가 그런 나무밖에 없었대. 그런 나무가. 그래 큰 걸 밑둥은 집 짓고 작은 거는 돼지우리, 소우리 뭐 이런 거 벽간 이런 거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집 지을 때 좋은 큰 나무로 그냥 뭐 건축법에 뭐 저쪽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그냥 이제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흙벽은 이제 두꺼울수록 사실은 효과는 더 좋은 겁니다. 얼마든지 두꺼우면 이제 집 면적이 자꾸 줄어들겠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한 울림산방이죠. 예, 울림산방. 이게 이제 우리 그 어떤 뭐가 지나가 버리나? 맞네, 순서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집 구조는 여러분들 그 참고로 이제 여기 적혀 있나? 여러분들 혹시 이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해 가지고요. 아마 이거 다 없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 진흙집에 이제 환경 생태성의 내용은 나올 텐데 필요하면은 우리 담당 직원한테 이거 좀 프린트해 가지고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 저번에 이제 흙은 제가 아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초가가 이제 왜 환경적이냐면 이게 이제 단열성도 제일 좋고 제일 따뜻하고 제일 시원하죠. 그 다음에 재료를 쓰고 나면은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또 집 썩은 물은 좋은 거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단지 이제 번거롭죠, 그죠? 갈아야 돼. 갈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집 초가만 쓴 게 아니고 갈 때도 쓰고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써왔는데 집이 이제 보편적이었고 집은 거의 매절해야 되고요.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좋은 벼는 2년 갔습니다. 2년 갔고요. 요즘 벼는 그 친환경 농업을 안 하는 벼는 1년도 안 갑니다. 네, 그 약하거든요. 비료 먹고 농약 먹고 여러분들 병원에서 사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약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속촌이나 문화재에 초가는 계약 재배합니다. 저 강원도 산골이나 이런 데에 그 벼도 큰 품종을 심고 그 다음에 뭐 우럭이 농법이나 이런 걸로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집값을 비싸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져와가지고 지붕을 입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흙집 쪽에서 초가를
가장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초가가 세계에서 제일 1등 흙집이래요. 프랑스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흙건축가 그분을 이제 정기용 선생님이 초대를 했는데요. 민회총에서 세 강좌를 해달라. 우리가 강사를 많이 줄 테니까 저도 강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정기용 선생이 한 강좌하고 프랑스의 흙건축 대가를 불러다가 그분이 하고 거기에 제가 영광스럽게 한옥 짓는 거에 대해서 제가 했어요. 이제 집을 지어본 경험 때문에 그걸 했었는데 그거 얼마나 대가냐면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40도가 넘는 지역에다가 흙집으로 5층 정도 규모로 흙집으로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18도가 실내가 되도록 자연 한기로 에어컨 에너지 하나도 없죠. 자연 설계에 돌아가는 환기 상태로 기온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소개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 작품 중에서 실패한 집. 실패한. 왜 실패하냐? 온도를 너무 낮게 했다. 네, 그래가지고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름 내내 감기 안 차려. 네, 냉방병인 거죠. 그래 사무실 들어오면 전부 겨울 옷 입고 막. 그래갖고 일을 하는데 나갈 때는 막 반팔 입어도 더울 거 아니야, 그죠? 45도 막 이러니까 뭐 탄자니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진짜 가가지고 이런 집을 봤습니다.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는데도 계속 뭐냐면 사실 흙으로 만들면 지붕이 제일 문제잖아요. 비를 맞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이분이 맨날 한 데는 건조한 지역이에요. 비 안 오는데. 비 안 오는 데는 흙건축하기가 쉽대요. 지붕을 고려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뭐 벤출레이션이 온도 효과가 어떠니 뭐 해가지고 해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붕이 딱 걸리면 지붕부터 해가지고 집을 보호를 해놔놓고 모든 걸 설계를 해야 돼요. 그죠? 단계가 어려워집니다. 그 우리나라 흙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요. 늘 민속촌 가서 딱 보더니만 사람으로 치면 좀 우산을 비 오는 날 우산을 딱 썼대요. 그 다음에 이때 이게 축담 뭐 기단 뜨락 충청도에서는 봉당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마당보다 높은데 저기는 장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면은 우산에서 떨어진 물이 튀어가지고 위에 축담 위로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축담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지붕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기와집은 물이 모여갖고 골따라 내려오죠. 기와집 그 기단 높이는 초가집보다 높이가 똑같아도 더 높아야 되겠죠. 그죠? 물이 모아져 내려오잖아. 초가집은 전 내려오니까 물이 힘이 없잖아. 그죠? 물이 알갱이가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초가집은 저 축담이 낮아. 그러니까 사실 농사 짓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낮은 게 훨씬 좋지. 그러니까 기와집보다는 초가집이 더 좋은 집이죠. 그죠? 일하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볕이 맨날 나오니까 내가 농한기 때 이으면 돼. 그 겨울에. 예, 지금은 농민도 일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됐지만 그런 거는 다 이제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니에요. 실제로는 농민들 겨울에 놀면서 쉬는 거예요. 쉬면서 그때 새끼 꼭 하고 막 지금은 농민들도 겨울에 일해. 하우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그냥. 여름에 죽이지 겨울에 죽이지. 쉴 틈이 없는 거죠 몸이. 그래서 그 장화 신고 우산 썼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아실지만 남쪽에 가면요 집 뒤에 옆에 이렇게 하면은 발이 다 걸려 있습니다. 발이.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라고 발 쫙 내려요. 겨울에.
그 남쪽은 우리 고향은 따뜻하니까 낮에 되면 올려. 그 뒷문 열라고. 그 다음에 비 올 때는, 장마철에 비 올 때는요, 다 내립니다. 전부. 그러니까 뭐 입은 거예요? 우비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우비 입고 장화 신었어. 보통 우비 쓰고 나면은 우산을 안 쓰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비 입고 머리 깜깜하니까 안 쓰고 우산 쓴 사람들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 거의 그래 다녀. 우비 통째로. 저도 그래요. 저도 두 손을 다 써야 될 때 말고는 그 시골 사니까 우비 입어도 우산을 씁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 집이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을 두고 니네들은 왜 저런 데 사냐? 네, 그렇게 갔다 오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환경생태를 설명을 할 때 그분이 얘기한 걸 이렇게 계속 써먹는 거예요. 언제라면 세월이 되니까 제가 그분 이름도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처마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마가 이제 햇빛도 겨울에는 많이 받고 여름에는 햇빛을 못 들어오게 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발휘해주고, 그 다음에 창호 있잖아요. 이 창호는 우리가 유리를 못 써가지고 창틀에다 유리를 안 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라 유리잔 발견되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유리 기술이, 신라는 우리 학교에서는 안 배우지만 드라마 이런 데는 다 나왔잖아요. 그 신라 왕족들은 어디서 왔느냐면요, 저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아주 유리 만드는 본고장에서 여기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올 때 유리 기술자 안 따라왔겠어요. 그러니까 신라 고분에서 그 유리잔 이런 게 아주 좋은 게, 정교한 게 도리어 거기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우수한 잔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왜 안 썼냐면요, 우리 한지가 유리보다 전통 한지는 단열성이 더 좋습니다. 예, 더 좋아요. 그 내가 우리 대학에 한지 연구하는 교수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맞대요. 제가 그 실내 환경 실험을 하는데 이 한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한지까지 뭐 실험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지 연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전통 얘기하면 알아주나? 뭐 그래, 그 제자가 지금 교수하는데도 얘나 한지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 하나는 이중문 할 때 하나는 한지로 하는 게 이게 한지. 그리고 이제 살이 많은 이유는 한지는 약하니까 그래서 살이 많은 거예요. 물론 질기게 하려면 들기름 먹이면 되죠. 들기름 콩그램이나 먹이면. 그 다음에 투과율도 빛이 강하지도 않고요. 빛을 이렇게 도로 은은하게 해주고 여러분들 덩 이래 하면은 그 고급 집이나 이런 데 레스토랑 가면은 한지 붙여놓죠. 간접 조명. 사실 그게 눈에 좋거든요. 이게 눈에 좋은 조명. 그리고 너무 밝으면, 지금 우리 다 안경 끼잖아요. 나도 끼고요. 요즘 젊은 다 안경 끼잖아요. 이게 너무 어릴 때 밝은 데서 살았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좀 어두워져야 돼. 그래야 수정체가 일을 하는 거죠. 동공체를 확 쭈그러뜨렸다가 확 열었다가 이걸 하면서 눈이 건강해지는 거죠. 웬만해가지고는 안 나빠지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밖에도 밝아, 안에도 밝아. 저는 이렇게 안경 끼는데 이게 난시예요, 난시. 난시가 심해요. 물론 난시하면 근시가 좀 오죠. 제 연구실에 들어오는 사람은 맨날 그래요. 이 교수, 왜 컴컴한 데 있어? 또 학생을 들어오면 교수님 불 켤까요? 나는 괜찮은데 왜 어두냐? 저는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그냥 있죠. 저는 이제 학교 연구실이 안쪽은 다 한지창이에요. 한지창으로 이제 하고 바깥쪽에는
학교에서 고치면서 바깥쪽에다가 또 이중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구실은 3중창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지창은 내가 한 거니까 이거 뜯으려면은 140만 원 주고 뜯든지 새로 해주든지 못 뜯는다 그랬더니만 뭐 공간을 보더니만 바깥쪽에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더니만은 이중창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업자한테 뇌물 받아봤어요. 브라인드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관할하는 연구실이 세 개, 그런 연구가 세 개예요. 그 세 개 다 이렇게 한지를 다 발랐거든요. 브라인드가 필요 없잖아요. 햇빛 비춰도 창 닫으면 되니까. 그리고 거의 닫혀 있죠. 그런데 브라인드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브라인드 세 개 값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업자가 아마 양심이 자꾸 걸리나 봐. 그럼 나도 돈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세 개를 설치를 못했걸랑요. 이거요 재료비예요. 재료비. 인건비는 제가 먹는 거고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교수님 요거 140만 원 주고 하셨다며요. 이거 개인적으로 하셨으니까 요 돈 보태갖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 제가 받았는데요. 10몇만 원 받았는데 아직 아무 말 없어요. 보니까 괜찮은가 봐요. 브라인드 값이라 해가지고 재료 값이라고 뭐 주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장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담장이 높은 집은 환경 생태적인 집이 아니에요. 담장이. 담장은 가슴팍 정도 높이가 우리의 정상적인 담장이죠. 이게 이제 그 조선시대에 이게 유교, 말이 유교 받아들였는데 제가 유교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유교가 유교가 아니더라고요. 변형된 유교죠. 그걸 하면서 내외를 하니 뭐 하면서 고려시대 지은 집에 보면요. 꼭 담장을 정축한 적이 있어요. 위로. 이렇게 올린 거죠. 그래서 담장도 이제 바깥에 그냥 길로 별 관심 없이 걸어가면은 집안이 안 보여. 집이 잘. 보려고 하면은 보여. 그 높이가 사람 가슴팍 높이래. 정도 이렇게 된대.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담장을 했다고. 구들은 제가 얘기를 했죠. 구들은 우리가 한옥 전체에 사실은 한옥에 이렇게 벌집 짓고 뭐 처마 밑에 이런 데 다 소독 효과도 그 한옥에 불을 떼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굴뚝이 전부 지붕 위로 올라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굴뚝이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구들을 제대로 난 집들은 굴뚝이 지붕보다 낮아요. 그래야만이 집 소독 효과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굴뚝 위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소독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연기가 올라가는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잘 빠져갖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래가지고 집뿐만이 아니고 마당이나 이런 주변에 이런 거를 다 소독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기나 이런 것들이 덜 이제 집으로 침입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우리도 집도 그 이렇게 한 30평 되는 집에 저 끝에만 하나만 불 때는 구들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떼면 구들방 뒤에다가 이만한 벌집들이 생겨요. 처마 밑에. 그냥 그런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루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마루는 시원한 구조잖아요. 이거는 우리 남방 문화하고 북방 문화하고 만납니다. 그럼 이게 마루는 남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북쪽으로 가고 함경도 가면 없습니다. 아예 거기는 마루가 춥기 때문에 마루가 있어도 어떻게 돼요? 집 안으로 벽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없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 그 함경도 이래갖고 연변도 마찬가지죠. 그 함경도 사람들이 주로 연변에 사니까 거기 보면 안방하고 부엌하고 벽도 없어요. 안방하고 부엌하고. 그럼 구들 잘 넣으면은 연기가 내지 않으니까 아궁이에서 나오는 열기가 어떻게 돼요? 벽난로의 셈이죠, 그죠? 방한 공기를 확 데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따뜻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벽도 없는 부뚜막하고 똑같은 높이로 방이 쫙 있는데 그 부뚜막
부뚜막 경계부터 안에까지는 안방이라고 그래요. 우리 벽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고문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남쪽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그 구도를 놓으면서 남쪽 지방에는 나무가 작으니까 짚을 뗐대요. 풀을 막 그다음에 소똥 이런 걸 떼니까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짚은 아무리 구두를 잘라갖고 떼도요, 재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냅니다. 집 이런 걸 떼면. 그래서 벽을 만드는 거죠. 할 수 없이. 그래서 부엌을 앞뒤로 탁 튀어가지고 연기가 좀 이렇게 내굴이 되더라도 싹 빠져나가게. 요렇게 이제 생기면서 내외 문화가 도입이 돼가지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니 안 가니 이래가지고 이 벽이 더 공고가 돼버렸대요. 그 자체가 문화 인류화 가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연변대학에 있는 문화 인류화 가는 교수가 그래요. 우리나라 남쪽에 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 못하죠. 그래서 거기는 이쪽 저쪽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함경도에 직접 사는 사람은 못 가봤으니까 못 만났고요. 연변에 사시는 분들은 남자도 그 밥할 때 같이 거들고 다 합니다. 네, 똑같이 같이 해요. 그 같이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아니 안방이 그 부뚜막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나물 이렇게 데친 거 참기름하고 뭐 고춧가루하고 소금하고 싹 밀어주면서 여보 좀 버물러 이러니까 아저씨가 버물러 가지고 당신 안 믿으면 맛있는데 쪼글쪼글 해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할빈 가면은 경남 사람들이 올라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마루가 있던 흔적들이 있어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썩고 이러니까 이제 뜯어내버렸는데 바깥쪽에 마루를 이렇게 쪽마루를 다 달았어요. 방 앞에다. 그리고 안방하고 벽이 있어. 벽하고 그 나노가 있어. 그 할비는 더 추운데도 연변보다 더 추운데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문화를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도 지금 춘천도 살잖아요. 우리 동네가 청주 시내보다 겨울 되면 4도나 더 낮아요. 여름은 3일밖에 없고요. 네, 여름은 3일밖에 없는데, 근데 한 몇 년 전에 막 10며칠 더울 때는 우리 거기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문이, 뒷문이, 방 뒷문이 앞문 절반만 해요. 제가 그런데 그걸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여긴 필요 없는데, 안 쓸 건데, 그렇게 자꾸 머릿속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 설계대회는 자꾸 문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하자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잘 쓰지도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뒤에 달아가지고요. 문 하나 더 만들고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문화에 저도 이제 어릴 때 살았잖아요. 그 살았으니까 아니 여름에는 시원해야지 맞바람이 쫙 시원하게 불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바람 안 불어도 시원한데 그 생각을 경험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어라 그러면 언제나 안 하죠. 안 하지만 그래서 그런 좋은 온도 조절도 잘 되고 하는 집의 효과가 뭐냐면 그게 핵심이 여기 나와 있는 벽의 벽, 흙벽 이게 신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왜 초가집이 나쁜 집이고 뭐 했냐 그걸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알았어요. 벽이 너무 얇아. 벽이 새치가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새치면은 10cm잖아요. 다 10cm 이하인 거예요. 그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벽이 10cm 이하면은 열 손실도 많고 그래서 우풍이 벽 때문에 그 바람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가서 보면은 이 흙 바짝 맞을 때 겨울에 보면은 햇빛이 들어오잖아. 틈 사이로.
그게 이제 10cm밖에 안 되는데,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문헌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집 크기, 집 기둥을 제한하는 때가 두 번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신라시대 때 나와요. 신라시대 때 벼슬을 분계대로 누구는 기둥을 5치 이하로 써야 되고 누구는 7치까지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탁 이제 10치까지 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도 조선 중기 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면 아마 그때 인구가 늘고 이래가지고 산에 나무가 부족해졌나 봐요. 그래서 규제를 해요. 국가에서. 그래서 어염집에 기둥을 5치 이상 못 쓰게 해요. 5치 이하로. 그럼 5치면은 16cm잖아요. 그러면 벽을 뭐 이렇게 복 끼우고 옆에 하방 끼우고 상방 끼우고 하려고 그러면은 홈 파고 이러면 가야가 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3치밖에 안 남는 거죠. 좌우로 한 치씩 빠지고. 네, 그럼 5치 써봐봐야. 근데 5치 기둥도 가져와가지고 대패질하고 이러고 나면 5치가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내는 게 3치 두께예요. 3치밖에 못 바르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 왜 보여주는가 하면요.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안에 70cm 되는 나무를 넣고도 안팎으로 흙을 다 발라버린 거죠. 그러면 흙하고 나무 틈하고 버릴 염려도 없죠. 어차피 나무는 어떻게 돼요? 흙 속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나무가 흙 속에 들어가면요. 더 마르지도 안 하고 더 습해지지도 안 하고 그냥 뭐 쓰는 대로 가는 거죠. 뭐 수명 없어요. 벌레가 들어갈 염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무는. 그런 집이 못 낸다고 요즘 깃털집 지으면은 나무를 이렇게 성냥개 쌓는 것처럼 쌓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죠? 그죠? 보이게는 집 춥지 열 손실 많아지지. 불 때면은 많이 공급하면 춥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열 손실 많아지고 그 다음에 나무는 벌레도 먹을 수가 있고 습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짓는다는 거죠. 우리 동네도 앞집하고 그 집 짓는데요. 자 그러지 말고 제발 다 발라라. 원래 다 발라야 깃털집이다. 원래 이렇게 쌓는 거는 털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털집이거든요. 그런데 다 바르고 나면은 키만 보여. 맨 가에 집 기둥머리에 이렇게 걸쳤잖아요. 그죠? 요거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키만 보인다고 깃털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원도 가면은 그런 집들이 있죠. 그냥 지나가면은 와 흙집이네 이래가지고 실제로는 나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집이에요. 그 집은 흙집이 아니고 나무집이에요. 나무 비율이 50% 넘으니까. 벽을 그렇게 다 쏴버리면 다 나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 신벽이 뭐냐면요. 이 신벽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에 옛날에 수습강이나 뭐 대마는 데는 대 잘라가지고 이렇게 외를 엮었잖아요. 그죠? 엮은 다음에 안팎으로 집을 섞어서 흙을 발라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 보통 3번 바르거든요. 촉을 치고 좀 꾸덕꾸덕 마르면은 집 조금 덜 섞고 좀 잘게 썰어가지고 안에는 그냥 집도 길게 썰고 그냥 집도 엄청 넣어요. 집인지 흙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덜 넣어가지고 이제 맞벽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벽이라 해가지고 뭐 새벽 뭐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마감이 이렇게 말끔하게 하는 거죠. 해벽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벽 속에 자잘한 공기층이 엄청 많은 거죠. 그죠? 집도 공기층이 많은 데다가 그 집하고 흙하고 섞이면서 그 사이사이도 공기가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단열재 중에서 제일 좋은 단열재가 뭔지 아십니까?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가 열을 전달 못해요. 근데 왜 하느냐? 움직이죠. 공기가 움직여요. 우리가 대류한다 그러죠.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열을 갖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열을 가지고 있어. 그럼 공기를 못 움직이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이 어떻게 돼요? 못 가지 뭐.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열 전달이라고. 그거는 이제 매질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열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처음엔 차다가 이렇게 대가 있으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내 손의 열기가 책상 위에 좀 간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는 있어요. 그거 말고 열이 이동을 안 하죠. 쭉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기층이 우수하게 생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단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했죠. 지금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 열관류라고 해요. 열관류. 전공용어로. 그 다음에 대고 있으면 따뜻해지는 그게 열전도. 넘어가는 거예요. 요 벽을 이렇게 측정해 보면요. 요러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온도가 낮으면은 열관류율이 떨어져요. 자, 열전도율은 여러분들이 그 열관류율이 떨어지죠. 열관류율이 떨어진다는 거 열이 이동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면 떨어지죠. 제일 높을 때가 15도예요. 15도. 제가 이제 유구기가 작아가지고 많은 온도 차이는 못 해봤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20도더라고요. 연간. 그리고 봄, 가을, 철 평균 기온이 거의 20도예요. 근데 우리가 15도를 표준 온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 잊어먹었나? 젊으신 분은 알 것 같은데. 표준 온도가 15도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영국에서 나왔거든요. 예, 영국의 평균 기온이 15도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나라 기준으로 우리가 미터법의 기준이 영국 그린치 천문대에 있어요. 1m 줄자도 영국 그린치 천문대에 있죠. 기준이. 그래서 표준 온도를 그걸로 삼는 거예요. 모든 학문에. 그걸로 이제 삼는데 우리는 사실은 집 이런 건 우리 사는 거잖아요.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20도로 해야 맞는 거였어. 근데 제가 다 하고 발표하고 나니까 20도다. 그러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했죠. 이거 실험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모든 재료가 열이 올라가면 열 관리율이 커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으셨을 텐데 열을 받으면 고체가 액체가 되고 흐물흐물해지죠. 분자 구조가 이렇게 늘어지죠. 그죠? 그러면 공간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열 관리율도 커져야 되는 거죠. 그 재료가 그래요. 그런데 이 벽을 하니까 흙벽을 하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흙만 가지고 이거를 발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료에 보니까 흙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 그럼 집 섞었다고 저게 떨어지나? 온도 올라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 실험을 돈 없다 그랬는데 3번을 해, 3번. 우리 학교에서 우리 대학원생이 만든 실험기로 2번 하고. 그래도 똑같길래 제가 있던 모교에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판매하는 거. 우리가 기계를 잘못 만들었나? 그래 거기다가 없는 돈 또 1, 200 쪼개가지고 후배한테 야 이거 줄 테니까 그거 좀 해다오. 그래서 거기서 온 자료도 똑같은 거. 그래서 그 이상하다. 흙은 안 그렇는데 이게 그렇다고 그러길래 흙만 해봐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 논문 쓴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도 실제로는 이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발표했냐 그러니까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협의 끝에 조력은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교수님 그 자료 엉터리인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계속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계속 10년 이상 했어요. 하다가 흙을 전공한 교수한테 제 후배 교수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흙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내가 그 다음에 대해서 이거 좀 할래. 사람들이 흙을 잘 몰라. 그래서 흙을 시켰어. 한 2년이가 그렇게 했어. 그 세트로 따라다니면서 했죠. 이렇게 하다가 한 해는 이 친구가 아니 나 형님 그거 못 가. 아 바빠가지고 그냥 이미 결정된 건데 외부 강의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형님 다 할 수 있잖아. 그 모르는 건 뭐 있어 그거. 내 자료 가지고 그냥 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날짜는 뭐 내일이고 그러면 내가 다 할게. 뭐 이래가지고 가서 했어요. 하는데 몇 쪽 안 갔는데 딱 그게는 흙은 조암 강물이래. 조암. 여러 가지 암석으로 그 용어가 우리가 잘 안 쓰는 거죠, 그죠? 일본 용어라서 그래요. 암석을 조합해 놓은 거. 그렇잖아요, 그죠? 흙은 안에 석영도 있고 운모도 있고 철도 있고 막 별별 암석이 쪼개가 입자가 작아지면 흙인 거예요. 그러게 재료가 어떤 거는 열받으면 늘어나고 어떤 거는 열받으면 줄어들고 이러면 각종 재료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 재료의 특성을 다르게 만들잖아요. 철도 레일이 지금은 레일이요 덜컹덜컹 하는 게 없죠. 그리고 KTX 같은 생긴 것도 뭔가 하면 덜컹덜컹 안 하고 한 손으로 쫙 깔 수 있어 가지고 속력을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KTX는 모르겠고요. 경부선은 첫 위험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천안역에 나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천안역에. 천안역에 가면은 거꾸로 온도가 올라가면은 줄어들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늘어나는 그런 소재로 천안역에 한 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역부터 천안역까지의 늘어나는 양을 천안역에서 커버다 해. 네, 전부 다. 재료가 그렇게 된다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관찰 안 해보시니까 이제 모르지만 저는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천안역까지 덜컹덜컹 안 해요. 그래서 새마을호가 빨리 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흙의 특징이에요. 저도 그러다가 이제 그 대신하는 바람에 우연히 그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흙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어떻게 돼요? 우리 여름에 덥잖아요. 여름에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열전도율도 그래요. 양상이. 그래서 그 다음에 온도가 15도일 때는 봄, 가을이에요. 그죠? 봄, 가을일 때는 열전 많이 통과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죠? 바깥 공기나 안 공기나 온도가. 우리가 20도, 18도면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온도잖아요. 그럼 그때는 많아도 되죠. 우리 난방 잘 안 할 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딱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맞는 그 재료인 거예요. 흙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얘기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제가 흙집 연구하고 나서부터 건축하는 사람들이 야, 봉기가 그 단열재로 제일 좋은 거니까 벽을 띄우고 시공을 하자. 시공을 하면서 공간을 좀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건축책에는 안 나오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농업건축학 또는 농업시설공학이라고 하는 책에는 딱 나와요. 공기의 그 폭이 2cm 이내일 때는 공기가 안 움직인다. 2cm 이상이 되면 공기가 대류를 한다. 움직인다. 그 움직이면 열 손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축업자가 집 짓다가 벽에 바람이 들어온다 막 하고 이러니까 한 15cm 띄우는 거예요. 10cm. 그리고 안팎으로 벽을 2개 내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예요? 2cm만 넘어가면 공기 유동을 그럼 벽에서 바람이 나오죠. 그래서 저보고 와서 좀 봐달라고 하기로 가서 보니까 벽에 이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띄우면 단열에 좋다고. 그래 나중에 그 친구가 잠적을 해버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벽돌을 안 만들어요. 근데 외국에는 이게 독일 벽돌이에요. 요게 농촌 주택의 벽체로 쓰는 이거 벽으로 쌓아요. 외벽은 2개, 내벽은 1개. 근데 이거 재보면요 다 2cm에 요거 좀 커 보이죠 가운데. 요거 여기는 심 박는데 지진에 안전하고 이렇게 밀려나오지 말라고. 그럼 그 박아버리면 다 2cm 이하죠. 저거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하나 쫙 박아버리니까 위에서 이런 벽돌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수 있어요. 저기 남해 그 독일 마을 그 독일 건축자재 직수입에다가 지금 남한 거 굴러다녀 그 가면 여러분 혹시 가시면 그 잘 살펴보세요. 이 벽돌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거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독일 이렇게 쌓는 거죠. 벽을 이렇게 쌓아. 이게 농촌에 짓는 집이에요. 그럼 이게 저 사진을 못 넣었나 보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베트남을 갔었는데요. 베트남 달랏이라는 데를 가니까 이렇게 구멍이 우리 적벽돌이 있죠. 그 우리 가운데 구멍 있는 거 그거 2cm 넘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구멍이 조그마한 적벽돌이 보여. 보니까 딱 재보니까 딱 2cm. 그게 베트남 사람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거 안 해요. 그래서 건축학 책에는 제 밑에 건축가 졸업생이 지금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요번에 농촌주택으로 내는데요.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네 배울 때 단열 배울 때 2cm 이하 배웠냐 이러니까 모른대. 책이 없잖아. 책 열심히 다시 다 찾아보면 없는데요. 그래요. 우리 농업 건축학 책에는 있다. 그러면서 제가 보여줬어요. 근데 실제 이론적으로는 2.5cm. 근데 2.5cm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2.5cm 넘는 경우 생기죠. 만들다 보면. 그래서 항상 안전율을 고려하면은 20% 하거든요. 딱 2cm 맞죠? 2cm 하라 그러면 좀 잘못 만들어도 다 25mm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이게 이제 마찬가지 실온 변동비라고. 온도가 얼마나 잘 변하냐.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실온 변동비가 심폐기 15cm일 때 0.3 이하로 되는 거예요. 15cm. 그 실온 변동이 0.3 이하면은 연료 손실도 작고 집에 온도 변화가 작아야 좋은 집이에요. 그죠? 온도 변화가 심하면 인체가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여기에 벽 두께가 흙벽 두께 15cm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5cm 되는 두께로 단열 시험을 하면 건축법에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벽이 우리가 농촌에 있는 집이 10cm밖에 안 돼가지고 춥고 우풍이 있던 집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집 들어가는 신벽을 15cm 이상을 하면 우풍이 없죠. 그 지붕도 물론 할 때 15cm 이상 흙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흙만 하면 2배 이상 해야 돼요. 30cm 이상 흙만 쓰면. 그 여러분들이 흙벽돌만 쓴다고 할 때는요. 좋은 흙벽돌이 단단하고 안밀이 잘 될수록 열 특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두껍게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흙벽돌을 쓰시려면 40cm는 해야 돼요. 벽 두께 자체를. 그렇게 해야 이제 된다.
그 다음에 건강하니까 뭐 흙에 묻혀 있어도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로 요건 설명하고 가야 되겠네. 우리가 그렇게 단절제로 잘 쓰는 스티로폼이 어느 선일까요? 스티로폼. 예, 잘 알아 맞추시네. 맨 위에 있는 게 스티로폼이에요. 그 스티로폼이 단열은 되는데 실온 변동비는 엄청 커요.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집 가면 에어컨 돌면 시원한데 시끄럽다고 끄면 금방 덥잖아요. 그죠? 또 겨울에도 온풍이 확 돌리면 뜨뜻한데 탁 끄면 금방 춥죠. 그게 바로 실온 변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건 뭘까요? 맨 아래 나무예요. 나무 중에서도 단열이 제일 좋은 삼나무. 이 나무 목자 써가지고 삐침 3개 3자 쓴 거.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석이라고 그러죠. 네, 편백나무주가 제일 치밀한 조직으로 된 나무예요. 그게 신벽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 다음 칸에 있는 게 신벽이에요. 그 다음 칸에. 우리나라에 있는 신벽이 효과가 그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흙의 이제 건강성을 유일하게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임상 실험이나 뭐 건부물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사냐, 흙벽을 이렇게 넣어놨을 때 하고 콘크리트 벽을 넣어놨을 때 어항을 만들었을 때 생존율이 얼마냐, 이거는 생체잖아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양파가 어떻게 잘 자라냐 이런 거랑, 그거 말고는 이 원적외선 방사효과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원적외선도 다 좋은 게 아니고요. 5 마이크로미터부터 20 마이크로미터 범위에 있는 게 인체에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게 흙이 방사율 92%예요. 이건 칩을 섞거나 안 섞거나 차이가 없어요. 거의 92%의 방사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방사율을 해가지고 막 강구해요. 방사율 80몇 프로, 94% 하거든요. 근데 강구에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온도 적어놓은 강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든 재료가 원적외선이 나옵니다. 이것도 나옵니다. 원적외선 열을 가하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원적외선 실으려다가 요 유독가스에 질식이가 죽겠죠, 그죠? 그 우리가 열을 안 가하는 거죠. 한때 열풍 불었던 맥반석 1800도 올라가면은 1800도로 맥반석을 가열하면은 86% 나옵니다. 여러분들 옥돌 찜질방,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700도씨 정도는 올라가겠죠. 그때 원적외선 나오는 게 90% 안 넘어요. 근데 흙은 제가 측정해본 온도가 40도예요. 이거 왜 40도를 했느냐면, 구두방에 불 때가지고 사람이 뜨뜻하게 느끼는 게 40도예요. 내 체온보다 높아야 뜨뜻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40도 했는데, 아마 돈이 있어가지고 한 35도 이렇게 해도 1, 2% 정도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흙은 92%에서 온도 더 올려봤자 얼마 올라가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방사율 할 때는 온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흙은 실제로 피부병 걸린 사람들 이렇게 스트레스성 피부병 말고요. 스트레스 피부병은 흙에 가도 흙 바른 그 환경 때문에 낫는 거지, 흙 때문에 낫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피부병. 근데 피부에 진짜 질병이 와가지고 나는 거는 흙 속에 이렇게 좋은 항토 1m 정도 파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낫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잖아요. 동항토 가면은, 청항토 가면은 죽어가는 사람 파묻어 놔도 산대요. 근데 그게
원적외선으로 보면은 일정 부분 뭔가가 있는 거죠. 적어도 원적외선만은.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좋은 흙을 손에만 쥐고 있어도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 자체는. 35도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37도. 내 체온이 37도니까. 실제로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얼마일 때 나느냐가 이게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기인 건자재 시험 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적외선 파장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92% 이렇게 그냥 흙만 한 거고요. 집 넣어갖고 11%면 대단한 양이에요. 중량비거든요. 중량 무게이기 때문에 3% 하면은 포크레인도 못 비벼. 1%는 비비더라고요. 1%는 비비는데 3%는 포크레인 뜯어 맨날 집은 집대로 흙은 흙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3% 하려면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살 때 측정해 본 건데요. 이거 하면은 실내 일교차가 요렇게 2도에서부터 21도 시간 하도 내부의 일교차 여름은 3도, 겨울은 5도씩밖에 왔다 갔다 해요. 물론 겨울은 난방하는 거예요. 난방하는 조건이죠. 사람이 살면서 그 실험 변동비에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거를 측정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온도를 일정하게. 그 다음에 습도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 바깥이 3에서 69%까지 변해요. 장마철에는 바깥 습도가 100%잖아요. 상대 습도니까. 비가 오니까. 그래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거는 거의 같아요. 12도, 12%밖에 실온에서는 안 변해요. 그 장마철에도 실내 여름에 습도가 80% 이상은 잘 안 올라갑니다. 그 왜 그러냐면 습하면 벽이 지가 먹어. 흙이 자기가 최대한 벽이 두꺼워서 많이 먹겠죠, 그죠? 그런 게 바로 흙벽 두께하고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 집은 제가 할 때 15cm면 될 것 같았는데 15cm 아니면 어떡해. 나중에 덧발을 하면 더 힘드니까. 우리 집은 그래서 7치 해버렸어요. 7치 벽을 만들고 기둥을 그러니까 9치짜리 썼죠. 그러니까 농촌주택은 농촌주택인데 짓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집이더라고요. 기둥이 크니까. 근데 벽은 이제 그 7치 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20cm 벽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벽이 이렇게 쫙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흙집에서는 담배 피워도 벽이 다 먹어요. 그리고 음식 냄새도 처음엔 나죠. 나다가 금방 없어지는 속도. 아파트는 막 창문을 열고 난리를 피워도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한풍이 돌리잖아요. 돌려가 빼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다 이제 벽이 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겨울에는 건조하잖아요. 그럼 벽이 제가 가지고 있는 습도를 최대한 내놓죠. 실내에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건 부족해요. 부족한데 온돌방에 불 때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있는 습기가 일정하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집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환경이 얼마나 정화되냐면 목조주택은 1시간에 3번 환기를 한대요. 저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흙집은 1시간에 5번 이상해요. 저절로 문을 딱 닫아놔도 벽이 천정이 숨을 쉬가지고 바깥 공기와 안에 공기가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집안 공기가 아무리 좋아도 바깥 공기보다 오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이 중요한 거죠. 근데 단열재 집은 2-3시간에 한 번 할까 말까요. 집을 잘 지을수록 환기는 안 되죠, 그죠? 그냥 틈새까지 그냥
그 본드로 그냥 에폭시를 발라버리잖아. 요즘은 그것도 친환경 재료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얼마나 환기를 잘 시켜주느냐는 그거 측정한 거예요.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흙벽이고요. 맨 아래 있는 이게 이게 이제 그 슬라브 집이에요. 콘크리트 집이에요. 요게 이제 집 많이 들어간 순서예요. 요 농도가 어떻게 돼요? 집 들어가면 빨리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빨리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정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거 이제 벽에 먹는다 먹어가지고 바깥쪽으로 내놓죠. 아니 그거는 이제 바깥쪽이 밀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CO2잖아요. CO2 바깥쪽은 워낙 넓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내 오염된 게 밖으로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독일에서 환경주택으로 개발한 지붕 있죠. 그게 조각조각 쪼개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아집 연구해가지고 자동 환기가 되도록 지붕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이거는요. 이거 그냥 소개하면 소리는 콘크리트 집이 그 소리 차단은 더 많이 해요. 차단은 더 많이 하는데 콘크리트는 문제는 뭐냐면 소리가 변조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옆집에서 백근호가 와서 피아노 쳐도 시끄럽다는 거죠. 소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연 소재는 나무도 그렇고요, 흙도 그렇고 소리를 줄여주면서 변조를 안 시켜요. 그래서 시끄럽지 않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이 자연의 소리는 차단을 덜 해요. 근데 기계 소리는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는 빗소리나 짐승울음 소리를 거는 건 좋은 소리 아니에요. 그거는 덜 차단하고 기계 소리, 대표 소리 막 이런 소음은 더 많이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난방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계속 해왔죠. 그 난방은 또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면 구들방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감소한다. 구들방은 아무리 불 때도 1.5m 높이에서 20도 못 올립니다. 물론 집이 뒷받침이 될 때 집을 다 단열재 해놔놓고 불 계속 떼면 20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흙집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흙집에서는 온수 보일러도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열을 저장해 했다가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온수 보일러에서 열이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그 에너지가 계속 위로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흙집 지어가지고 온수 보일러 해도 실내가 덥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없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 앞집은 똑같은 집인데 온수 보일러예요. 우리 집은 열 저장했다 내놓은 구들방이에요. 그 집은 겨울에 들어가면 안경에 성에가 쫙 끼어. 우리 집은 들어가다 안 끼어. 그게 그 실내 온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뇌가 활동하는 제일 좋은 온도가 18도예요. 18도. 추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그걸 이제 현대인들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춥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냥 썰렁한 거지. 썰렁해야 되는데 추운 거야. 그러면서 애들 보고는 방에 불 안 떼주잖아요. 공부 잘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두뇌 활동이 좋으려고 그러면요. 엉덩이는 40도 돼야 돼. 체온보다 높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엉덩이하고 발에다가 하는 전기장판이라든지 전기 방석이라도 해줘야지. 해주면서 애보 해라 그래야지. 불만 꺼놔놓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몸이 추우면 혈액이 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발로가 이 따뜻하게 살잖아. 두뇌 신경을 활성화시키면 몸이 따뜻해야 되니까 그걸로 이 혈액이 분산이 된다고요. 그 따뜻하면 갈 필요가 없잖아. 근데 우리 주인이 머리를 써. 그럼 머리로 가가지고 그래 날 써.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벽난로 이런 거는 물론 위에만 계속 높으니까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는 침대를 자꾸 높이다 보니까 따뜻한 데로 올라가다 보니까 천장에 가닿았다는 거예요. 예, 벽난로는 안 보면 위에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침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이거는 뭐 노동환경 교육환경은 노동환경은 흙바닥이 충격이 작아가지고 인체가 활성화된다고 독일에서는 먼지와 관계없는 직종에서 흙바닥으로 하면은 국가에서 보조해 준대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환경도 안정시킨대요. 일본은 중학교까지 교사를 신청할 때는 흙하고 나무로밖에 못 짓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 폭력을 일본에는 우리처럼 교사를 무조건 매도하고 왕따를 한 게 아니고요. 장기간 조사를 해가지고 건물 때문에 영향이 크다. 지금도 여러분들 내가 강의하면 내 목소리가 부딪혀가 다시 들리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마이크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그래 그럼 제가 키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키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교사고 학생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흙이나 나무는 자연수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협화음을 없애니까. 이래서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은 규제를 해가지고 중학교까지 올라갔대요. 그렇게 이제 교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뒷집에 있는 집이에요. 제가 이게 이제 98년에 농진부에 농가주택 모델로 제시한 건데 농림부가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예, 아직도. 이거 해가지고 하나는 뭐냐면 건축 전문직을 그 농식품부에서 한 사람을 채용한다. 근데 다 그 건축가 졸업생이 가니까 저하고 별 상관없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겠네요. 집도 잡는 얘기인데 뭐 이런 거랑 제가 좀 시간이 되면 하려고 했는데 딴 얘기를 많이 했나. 이 우리 뒤에 있는 체험마을이고 그래요. 우리 집 뒤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고 저게 이제 그 체험마을 고도미 녹색마을 해가지고 저런 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